왼손으로 한번 그리시죠. 네네. 좀 불편하시죠? 어유 이거 뭐 예. 네. 혹시 어디 회장님 만나서 이런 거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김기현 교수 저 끌어내. 뭐 이렇게. 그분은 대통령도 찍고 됐죠? 내가 너 죽이겠다. 우리 김경일 교수님을 그때 1월 말에 한번 촬영을 하고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거의 홀수 달에 그렇죠. 작년에도 그래서 그렇죠. 11월 11월 말쯤 네, 네, 찍었었던 네, 거와.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때 또 찾아주시고. 우신 게 이제 11월이죠. 얘기 안 할 줄 알았죠. 남자를 울리는 나쁜 남자. 근데 네. 그 와중에 저는 뭐 먹고 있다고. 그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네. 제가 울컥한데 옆에 교수님 네. 있다가 뻘쭘해지셨다고. 집에서 엄청 욕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음식이 넘어가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잘 봐봐. 내가 먹고 있었고 그때 눈물을 흘리신 거야.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비빔냉면도 사주셔가지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거 대접할게요. 그 해물 볶음 짬뽕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근데 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거기는 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중국집이니까 근데 네. 거기가 짬뽕 맛집입니다. 예, 그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해물 볶음 짬뽕이 있어요. 넓은 쟁반에. 다음번에 그걸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네. 2살에서 3살 그 사이 때인데 네.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잠시만 딴 데 보셨다가 이거 너 보면 애가 다 먹고 있더래요. 근데 튀밥을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네. 담아 놓으셨는데 네.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셨나? 하여튼 뭐 설거지하고 오셨는데 잠깐 뭘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거의 절반을 먹었더래요. 근데 아기 때. 근데 제가 절반 정도 되니까 이게 반이 빈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앙 하고 울더래요. 반밖에 없다고? 네, 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근데 그게 옛날에는 막 왜 골목에 다 나와서 이제 평상 펼쳐놓고 뭐 이렇게 이웃끼리 막 교류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 어머니한테 다른 집에 아주머니께서 경일이 또 운다고 이거 줄어들었다고 우리 먹보 경일이가 먹보. 근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더 작은 그릇을 가져오셔서 그걸 그분다 부어주셔서 꽉 채웠더니 제가 아주 밝게 웃으면서 다시 먹더래요. 그때부터 어떤 심리학자로서의 길이 열린 거네. 어머니께서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박이다. 지금도 그 얘기를 저희 집안에서 하시면서 그때는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대요. 얘 커서 뭐가 될까? 바보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근데 그게 진짜 심리잖아요, 심리학. 그렇죠. 이게 피아제 이론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렇죠? 상태 피아제. 우리 이제 교육학자 중에 피아제라고. 피아제. 네, 피아제. 그 시계. 네. 그 피아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피아제라고 많이 이제 또 책에는 나오죠. 옛날 책에. 피아제 이론. 잠 피아제 이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걸 의외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까꿍하면 우리는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부모님이 왜 문에서 이렇게 반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앙 하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부모가 지금 상반신만 있지? 막 이런 거. 제 밑에는 다리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뭐 상반신만 보인다고 해서 막막상에 상반신만 비춰졌다고 해서 놀라지 않잖아요. 이런 다양한 영속성 계속 이건 있는 거다. 안 보이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게 의외로 좀 3살, 4살, 5살 이렇게 많은 나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피아제 이론은 점점 그 연령대가 아니다. 더 어린 나이에 그게 돼. 훨씬 더 어린 나이가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버지니아 대학의 그 앨리슨 거프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동 인지 발달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멍청하다. 확 공감이 되네. 그러니까 점점 저도 어른이 돼가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더 겸허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아니 진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지를 준비를 안 한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 작년 11월에 준비해놨던 질문지를 아직까지 써먹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은
요거는 이제 지지난달에 네, 저희가 네. 했던 건데 여기 한 3분의 1 하다 말고 끝났었거든요. 1시간 반 촬영을. 그래서 예, 최대한 똑같은 종이를 제가 예, 네. 다시 예, 프린트를 해갖고 왔고요. 최대한 그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던 예상 질문지 없었던 내용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네네. 그 사이에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예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70대가 넘은 사람이 다른 멀쩡한 나라 침공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을 너무 또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너무 예상을 하려 했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어떤 전쟁과 그 리더 대통령 사이 어떤 뭔가가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사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제일 별 정보가 없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우리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도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명랑쾌활하게 놀 수 있죠. 네. 근데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도 굉장히 조용히 그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죠. 네네네네. 뭐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인간은요, 타고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게 상황입니다. 그게 제가 전공하는 인지심리학의 가장 아마 중요한 근거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주어진 상황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능력보다 상황이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약간 이것도 그런 국제 정세라든지 그 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 잃을 수 있는 것, 약간 그런 것을 먼저 판을 깔아놓고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큰 상황이죠. 환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 상황은 좀 다른 게, 네. 뭐 환경은 뭐냐면 정말 바꾸기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없고 잘 안 바뀌고 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 3월이니까 봄이잖아요. 네. 이 봄이라는 환경을 여름처럼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환경은 정말 어렵죠. 네네. 근데 상황은 뭐냐? 지금 우리가 방에 있죠. 네. 이 방에서 불 딱 끄면 갑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불 켜면 갑자기 환한 광명의 세계가 오죠.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그 권력자들의 예. 그 상황, 국제 정세 같은 환경 말고 네. 상황, 그 상황이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아내 얘기가 아니라 네. 저랑 이제 요즘은 이제 여사친이라고 하죠. 아주 친한 여자 동창이 네. 저한테 한번 예전에 자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쾌활하고 외향적인 친구예요. 타고났어요. 네. 타고났는데 제가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거 진짜 아주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결혼식에도 제가 그 친구 결혼식에도 갔고 네. 그 남편도 잘 아는데 출산을 하고 한 2달 정도 됐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만 2달 우울증.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산후우울증이 네.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더 큰 게 바로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동을 제한받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아이만 그렇죠. 케어해야 아이만 되고 예. 네. 시간도 자기가 어떻게 쓸 수 없고. 그렇죠. 예. 그럼 2달이면 충분히 그렇게 괴로울 만하죠.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제가 이거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다 라고 했는데 그 2달 정도의 시간에도 그 정도인데 그분은 대통령 된 지 꽤 됐죠? 한참 됐고 또 한 번 또 푸틴. 네. 네, 하시고 또 중간에 잠시 거의 종신 대통령.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권력의 정도가 아니라 권력자로서 느끼는 권력감. 네, 권력감은 대단하겠죠. 대단하겠죠. 권력감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불편함을 혐오로 느껴요. 여기서 불편함은 이런 것도 불편함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집에서는 우리가 이런 옷 안 입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입습니까? 편하게 입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옷을 입으면 맵시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집에서 입는 옷보다는 불편하죠. 네, 이런 불편함이 있고 네.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한테 못생겼다고 네네네. 하면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 육체적 불편함이나 네. 마음의 불편함, 불쾌함 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불편한 정도가 불쾌해서 끝나야 되죠. 네. 근데 그게 혐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분노로 가게 되십시오. 그래서 권력감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도 있는 공격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권력감의 최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예. 굉장한 권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권력감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지도자가 네. 권력감을 정말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두 나라는 힘이 그냥 100대 100 정도로 비슷하다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이 첫 번째 나라는 뭐 민주주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도 그렇고 혹은 뭐 그 사람이 타고난 주의 상황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네. 권력감을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좀 밸런스가 좀 맞는 사람이고 거기는 네네. 근데 이쪽은 권력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완전 제왕이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 두 나라의 상황은 아니지만 100대 100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불편하겠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널 죽이겠다. 네, 극단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불편감을 혐오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권리적거리는 걸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에겐 그러면 힘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힘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과 권력감을 좀 구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권력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대단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알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뭐냐면 내가 어느 기업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저 말단 직원의 이게 얼마만큼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권력감을 가지게 되면 네.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 지난 10년, 20년 동안 뭐 CEO든 네. 아니면 뭐 그 회사의 사장님이든 혹은 그에 준하는 높은 분들이 아주 직장 내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먹게 한다든지 뭐 진짜로 뭐 사람들 앞에서도 뭐 옷을 벗게 한다든지 별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실제 권력, 객관적인 권력의 정도를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권력감을 더 크게 가진 분들이죠. 권력보다 권력감을 더 크게 가진 분들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권력감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감을 강하게 가져서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통제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요. 그럼 주변에서 말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럴 만한 힘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고. 심지어는 오른손으로 쓰잖아요. 네. 왼손으로 한번 글씨 써보세요, 지금. 어차피 오른손으로 써도 못 알아보는데요. 왼손으로 써도. 그냥 한번 써보세요. 네네네. 그냥 뭐 김경일 바보 이렇게라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불편하시죠. 이거 뭐, 근데 지금 그렇게 한 5분 동안 그렇게 글씨를 써보세요라고 하면 불편한데 알았어요 하고 조금씩 쓰죠. 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막 이렇게. 김경일 교수 저 끌어내. 막 이렇게. 잠깐만, 이거 너무 속이는 얘기가 나오냐? 그럴 만한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불편감을 살짝 줬는데 그때 얼마만큼 부정적 반응을, 그것도 극단적 반응을 보이나. 혹시 어디 회장님 만나서 이런 거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 재밌겠다. 한번 권력감 있는 분한테 한번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나 얼굴 한번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권리적거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권리적거리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신 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한다고요. 그게 사소한 거일 때.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충신이 있더라도 입 바른 소리는 절대 못할 거고. 충신이 아니라 이때는 간신들. 물론 당연히 간신이 더 힘을 쓰겠지만
이때는 충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저권력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또 필요해요. 상황. 네, 네. 안정적인 고권력자라고 하죠.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예. 안정적인 고권력자가 뭐냐면 직장에서도 권력자고 집안에서도 권력자고 문중에서도 권력자고 동호회에 나가서도 권력자고 동창회에 나가서도 권력자야. 최악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반응들이 전혀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네. 세상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고권력자일수록 저권력자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권력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한테 꼼짝 못 한다든가 막 이런 식의 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꼼짝 못하면 이제 좀 웃기겠지만 네. 그래도 좀 말을 수평적이거나 약간 알았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될 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자, 나는 고권력자이지만 여기서는 저권력자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데서 저권력이어야 되죠. 그죠? 네.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저권력이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괴단히 힘을 가진 사람이 엉뚱한 사람에게 초저권력자라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겪어봤잖아요. 네네네. 그죠?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권력.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학생에 비해서는 고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정성적을 매우 이러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새로 배드민턴을 배우러 갔어요. 그럼 학생들과 같이 배워요. 그러면 학생들과 저는 같이 이 배드민턴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비해서는 저권력자죠. 뭐 그런 초보자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왕이 자꾸 뭘 배우고 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뭘 배우죠. 사람들 앞에서 배우고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저를 불러서 심리학 강의를 들으시는 기업에 주식을 3개, 4개씩 산다. 네네네. 이제 일종의 예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기억도 오랫동안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 다만 몇 주라도 사면 그 기업을 내가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얻은 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의 이제 창업주죠. 창업주인데 직원분들이랑 함께 그러니까 그쪽은 IT 계열 쪽의 회사인데 그 요리 배우시는 직원들과 함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끝나고 다음 일정이 좀 아주 급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네. 권력감이 싹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곳은 굉장히 직원들이 부당한 권력감에 의해서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러겠죠. 자기들이랑 같이 그렇죠. 요리하는 뭐 회장님이면. 그리고 그 장면도 보면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은 또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직원들이 안 떠나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은 좀 더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